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빨리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 밥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78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또래보다 훨씬 좋으셨지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시라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난 6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든 분들이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82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이 겪고 계신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70%가 자신의 감정을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과 고독감은 결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년기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사회적 요인이 더해집니다.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감,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제가 만난 한 7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바빠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요. 고독감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고독감은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의 면역력은 정상인보다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증가하고 치매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80세 할아버지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고혈압, 당뇨, 우울증이 모두 생겼어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고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우울증의 메커니즘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뇌의 해마 부분이 위축되고 전전두엽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 부위들이 바로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기억력도 나빠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할 수 있어요. 이를 뇌가 소성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치료 전후로 뇌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이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6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시면서 예쁘게 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고독감 해결의 핵심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해 보세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마주치면 날씨 이야기라도 나눠보세요. 다음 단계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나가보세요. 반드시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83세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바둑 때문에 하루가 짧다고 하세요.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치료한 79세 할머니는 매일 집 앞 공원을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물 없이도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큰 도움이 돼요. 복잡한 기법을 익힐 필요는 없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 반복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은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우울증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중독성도 없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자녀들도 바쁜 현실을 이해하셔야 해요. 대신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연락할 때 심심해서 대신 안부가 궁금해서라고 표현해 보세요.
작은 차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또한 자녀들과의 만남도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만날 때는 서로에게 집중해 보세요.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에요.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원예 등 무엇이든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아는 81세 할아버지는 75세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지만 꾸준히 연습하셔서 이제는 폭지관에서 공연도 하신다고 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울증을 완전히 물리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술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햇볕 쬐기를 추천해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는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6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고독감은 여러분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고 계시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